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제 조만간 곧 터지게 될 속마음은 무엇일지,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게 될지, 어떤 마음이 터져나오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캐릭터 사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번, 4번, 1번, 5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곧 마음에서 터져나와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그 속마음은 뭐가 될지, 그 사람이 곧 터질 속마음, 감정은 무엇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관계 어떤 관계인지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이 사람은 어떤 관계일지. 처음에는요,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예민하다거나 누군가는 생각이 많아서 혹은 이 관계 속에서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워했다. 근데 그러한 예민함을 잠재울 정도로 누군가는 편안함을 줬고 안정감을 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처음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원활한 관계의 흐름이 좀 있어 오지 않았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서로 간의 소통합도 어느 정도 잘 맞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이성적인 어떤 그 매력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감정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좀 소유욕 같이 저 사람을 내 손 안에다 놓고 흔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어느 정도 했던 관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이 느끼는 이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느끼는 이 관계. 이 미래까지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였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어떤 부분,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척도였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약간 후회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다, 혹은 지금 서로 간에 약간 격조한 상태다, 서로 간에 지금 관계가 아주 원활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근에 이 관계가 멀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던, 야, 너 이제 됐어, 너 가, 꺼져! 약간 그런 소리를 했던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내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야지 내가 뭐 하는 짓이었는지 모르겠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안 해도 되는 말, 아니면 안 해도 되는 행동,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게 관계가 좀 지금 불편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매력. 이게 약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만 보면 이상하게 내가 감싸줘야 되고 내가 이 관계를 리드해야 되고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거를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좀 야리야리하고 내가 약간 보듬어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게 있대요. 좀 마른 스타일이라든가 보호 본능을 유발하는 그런 말투를 쓴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해줘야지만 약간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뭔가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약간 스스로 약간 자발적으로 미안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매력있대요.
그게 매력있대. 내가 너를 감싸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게 이상하게 매력이야.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만 보면 오로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밖에 없어가지고 본인만 선택했으면 좋겠다. 나만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간 꿋꿋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매력있대요. 내가 너를 보면 너를 내가 감싸주고 싶고 약간 그런 모습 때문에 네가 좋은데 은근히 꿋꿋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더 매력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바래왔던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결혼하고 싶으셨나봐. 이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코앞에 있는 어떠한 감정을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바라셨대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는 서로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과 터놓고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터놓고 미래를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너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관계를 먼 미래를 보면서 정말 진중하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만들고 이끌고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감정적으로 현재의 뭔가 불편감이라든가 현재에 있는 무언가의 어떤 요인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미래를 보고 바라보는 그런 관계라고 항상 여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뭔지 한번 볼게요. 해주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종식시켜서 이 관계의 미래, 발전 가능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고 싶대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바를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다 들어줄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안해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나를 믿지 못해 왔던 것들, 나에게 뭔가 불만을 가졌던 것들을 다 쏟아내봐. 내가 그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올바른 해결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그때는 약속을 할 거야 라는 느낌이거든요. 이 전반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리여리한 스타일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 대해서 책임을 질게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약간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100% 기대고 싶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오로지 너에게 내가 따라가리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 나도 나의 의지가 있고 나도 나의 독립성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따라오면 안 되겠니? 약간 역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만 믿고 따라와봐. 이 관계 미래를 내가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니까 네가 진짜 불안한 게 뭔지 그거를 나에게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희망적으로 내가 약속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기는 이 관계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단 본인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확실히 약간 최근에 서로 간에 약간 탓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불만이 좀 터져 나왔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후회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은근히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에이드 오브 컵 카드는요, 어쩔 수 없이 약간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미련을 남겨두는 그런 카드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지금 이 상태로 왔던 거는 굉장히 약간 괴로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의 미련을 본인의 불안감으로 약간 승화시키는 그런 느낌이라 스스로가 이 관계가 정말 끝나면 어떡하지? 이 관계 서로 간에 약간 불신이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서로 간에 의심하고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약간 그러면 어떡하지?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이성이 집적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했던 말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 이 관계, 현재는 뭔가 여의치 않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스스로는 이 관계의 어떤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환경 탓을 한다거나 내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해석을 했냐는 둥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되게 잘해줬던 어떤 순간을 이 사람이 리마인드하면서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거나 쓰잘데기 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미련 떨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한 어떤 마음을 풀지 않을까봐 이 관계가 오해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답답한 흐름으로 갈까봐 겁나는 마음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지, 어떤 행동을 할지 약간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텐 오브 펜타클은 여러분들하고 미래까지 바라봤던 어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전하고는 다른 완전 정반대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될까봐 겁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앞으로 뭔가 이게 삐릭삐릭 터져나올 수 있는 속마음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곧 터지게 될 속마음. 투 원즈, 식스 오브 컵스. 여러분들 추억을 곱씹는 거죠. 페이지 오브 원즈.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엽거든요. 이 사람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카드가 이렇게 3장이나 연달아 나왔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비는 느낌이야. 이거는 지금은 자기 합리화도 약간 일부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 대한 미련은 있고 내가 어떤 오해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봐 미치겠고 후회는 되고 여러분들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는 건데 라는 생각도 은근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느낌이 지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감추지 못하는 어떤 마음은 여러분들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추억들, 만들어놨던 것, 익숙해져 있던 것,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딴 사람 만날까봐 겁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한 번에 뺑 돌아서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갈까봐 겁나는 거예요. 이런 겁나는 마음이 굉장히 막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뭔가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치고 나오고 엉뚱한 행동하고 충동적인 행동하고 새벽에 연락하고 엉뚱한 거 물어보고 이런 행동,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제안을 하고 갑자기 막 여기 내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거기를 벗어나서 어디를 놀러 가고자 한다거나 엉뚱한 걸 물어본다거나 갑자기 결혼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을 물어본다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미래에 대한 자식 문제를 갑자기 언급을 한다거나 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본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다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속 터지고 본인이 기다리는 거를 못 견디겠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막 터놓고 오는 거야.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헛소리를 약간 삐릭삐릭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페이지 오브 원즈도 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동적인 행동이고요. 그리고 나이트 오브 소드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행동력 카드고, 그리고 체리엇 카드도 마음속에 양가 감정이 있지만 확신은 없지만 일단 다가가고 보자 라고 하는 급한 마음이에요. 이 3가지 다 굉장히 충동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딴 데로 갈까봐, 여러분들이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약간 복잡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투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기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 스스로가 뭐해? 마음이 어때? 내가 잘못했어? 라는 얘기까지도 이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제 터져나올 마음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조급함에 따른 이 사람의 미련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할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사람 스스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보면 막연하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킹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미래를 그리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믿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내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면 무조건 언젠가는 지키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미래를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던 만큼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그냥 가벼운 만남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먼 미래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뭔가 내가 이거를 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 미래를 그려가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지금의 마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 여러분 너무 사랑하긴 하는데, 이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볼게요. No need to worry. 너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대는데요. 수호천사님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Within the next few weeks. 가까운 미래에 일주일이 넘은 시일이죠? 최소한 일주일이 넘은 시일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 싹 해소된다.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좀 투박하고 약간 자기중심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고 나를 믿어봐 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 사람이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보너스 카드 넣어드리잖아요. 그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줬던 이 수호천사님의 이야기가 좀 들어있어요. 수호천사님이 이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제 곧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줄 겁니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속마음 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다가 곧 터져서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뭐가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가 어땠는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객관적으로 이 관계는 어땠는지. 약간 흐지부지된 듯한 그런 느낌이라든가 누군가는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그런 권태감 같은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처음에 이 관계가 시작됐을 때는 어떤 변화에 의해서 시작된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다른 이성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이사, 이직,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감정이 시작이 됐고 서로에 대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느껴서 이 사람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감정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는 서로가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흐름 속에 서운한 감정이 조금 더 커졌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이 느끼는 이 관계 상태는 어떻다라고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느끼는 이 관계 상태.
더 문카드, 서로 간에 확실한 어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그런 시점이라든가, 혹은 서로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서로 간에 연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나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가 뭔가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과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스 오브 소드는 뭔가 자기의 어떤 의견과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이성적으로 계속 대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이다 이 사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느끼는 매력은 뭔지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느끼는 매력. 여러분들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 안 끼치려고 하고 스스로의 어떤 어려움을 스스로가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강단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 주변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거 요청하면서 본인의 어떤 상황을 전화해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약간 끙끙 앓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 스스로가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정신력이 굉장히 강단이 있고 생활력이 좀 있고 주변에 민폐 안 끼치려고 하고 스스로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면, 생활의 어떤 모습, 패턴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느껴왔던, 꾸준히 바라고 느껴왔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바래왔던 것. 여전히 꾸준히 바래왔던 것. 그냥 가볍게 생각하자. 이 사람은 그거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을 너무 깊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감정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로가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당시에도 혹은 이 관계가 원활하게 이어가고 있을 관계에도 이 사람은 서로 간에 지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볍게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그때의 감정에 치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현실적인 것들을 잘 융화해 나가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요인과 이것보다는 이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활력이 있고 스스로가 약간 주변에 뭔가 기대지 않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올바른 어떤 자세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게 너무 중압감 있는 어떤 진중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게감을 갖지 말고 때로는 가볍게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도 갖고 너무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는 말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해 나가면서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자.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 또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해결이 될 때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그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라이트하게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끊어내고요. 위로해주고 싶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어쩌면 이 관계가 최근에 누군가 이별을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상처를 준 상태로 그러한 흐름이 좀 봉합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 마지막에 좀 서로 간에 약간 상처를 주면서 이런 힘든 마음을 서로 간에 힘들었던 어떤 마음을 쏟아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뭔가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말을
나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미안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이거를 사실 이야기는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처 줬던 어떤 말들을 사실 번복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안했다, 고마웠다 라는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너에게 잘할게 라는 느낌보다는 너의 입장을 이야기를 내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네요. 이 사람은.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무언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있는 사람이고 나 아니어도 언제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래요. 회복하고 싶어 하네요. 저지먼트 카드 나왔고 식스 오브 펜타클 나왔고 퀸 오브 완즈 나왔고 나이트 오브 소드 그리고 허밋 카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진중하게 생각하지 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생각을 많이 하지 마 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스스로가 사실 현재는 생각이 많은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처음 카드부터 이렇게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솔직한 무언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그 상황이 이 사람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력있는 사람인 거를 이 사람은 알지만 여러분들의 강단도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느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매력있고 괜찮은 사람이고 되게 예쁘고 멋있는 사람인 건 알지만 둘 중에 하나는 죽이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상황인 건 이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울로서 여러분들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울로서 여러분들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하고 회복하고 싶고 관계가 불편한 건 싫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여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쟤는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죽이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 스스로가 갑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진중하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력의 카드가 보면 이 저지먼트 카드하고 혐의 카드거든요. 이 나머지는 마이너 카드라 아무리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메이저 카드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지먼트 카드하고 허밍 카드가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재회, 화해, 순탄한 어떠한 흐름 이거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곧 터져나올 속마음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터져나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속마음은 매지션 카드. 계속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느껴질 정도로 뭔가 감정 기복이 막 많이 와서 막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을 만날까봐 혹은 만약나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혹시나 다른 이성이 있는지 현재 여러분들 외에 다른 이성을 염두에 두는 건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생각도 일부는 하고 있어. 근데 다른 이성을 진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있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하고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짐짓 그거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대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 나는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이성을 만날 여지는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또한 뭐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도 지금 무언가 대화를 하는 사람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른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의 마음속에 약간 존재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터져나올 마음은 사실 본인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향방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쓰잘데기 없이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이라든가 쓰잘데기 없이 말을 너무 남발을 한다거나 쓰잘데기 없이 본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막 SNS라든가 카톡 프사에 너무 막 노출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바쁘고 너무 쓰잘데기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감정의 기복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느낌은 들지만 스스로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용기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바쁘고 잘난 듯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바쁘고 괜찮은 모습들 멋있는 모습들 잘생긴 모습들 이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쭈삣쭈삣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보고자 하는 그런 내적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자존심 부리고 있구나. 얘가 뭔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는 않았으나 이봐. 6 of Wands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대요. 이 사람이 아직은 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얼라리요. 이거 봐라. 이거 나에게 보란듯이 이렇게 하네. 자존심 부리고 있네. 뭔가를 기다리고 있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네. 나 보란듯이 이렇게 하네. 왜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하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의 의도는요. 행드맨 카드. 나는 아직 너에 대해서 마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행동을 할 적극성은 아직은 없고 용기는 아직 없어.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너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마음의 여지는 남겨져 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행드맨 카드는 마치 짝사랑처럼 본인의 행동은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뭔가 쭈삣쭈삣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뽑아본 이 카드를 보면 막연하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약간 그러겠지만 사실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밤 산책길에 따뜻하게 손잡고 서로를 공감하면서 걷는 것 이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무언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눈빛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손으로 서로를 잡고 길을 걷는 것, 산길을 걷는 것, 아니면 공원길을 걷는 것 그리고 이 라이트가 있는 이런 길에서 오솔길 같은 곳을 여러분들과 같이 걷는 것 이거를 사실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편안했던 어떠한 순간이라든가 서로를 이해했던 어떤 순간을 그리면서 그거를 막연하게 여러분들하고 조잘조잘 이야기를 했던 그런 순간을 이 사람은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뭔가 전폭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화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굉장히 깊으나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나 이 사람은 조만간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내적 갈등을 하고 전폭적으로 마음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가까운 미래,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터져나오는 마음 속에서 곧이어 조만간 행동도 이어져서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 수호천사님의 카드 이후에 바로 오픈이 될 보너스 카드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항상 해주시는 수호천사님이 이 관계 속에서 조만간 생길 중요한 변수에 대해서 짚어드릴 겁니다. 그 보너스 카드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웨이트, 기다리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무언가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용기가 날 때까지는 기다려라. 상대방이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실 거예요. 상대방이 시그널을 보여주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좀 릴렉스하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꼭 수호천사님의 좋은 카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속으로 꿍꿍 앓고 있고 감추고 있는 마음 중에서 곧 터지게 될 속마음,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는 속마음은 무엇이 있을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서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이구. 여러분들 중에서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 감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잘해보기 위해서 처음에 선물도 막 엄청 하고 막 이 세상에 이 사람이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한테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둘만 이렇게 뭔가 멀리 무인도 같은 데서 둘이 살아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다. 서로의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실했고 좋아했고 행복했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에 부담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첩첩산중의 어떤 흐름이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이제 서서히 좀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낄 때 현재 이 관계 상태는 어떻다라고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서로 간에 좋아하는데도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누구 하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이다. 좀 거리감이 있는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서로 간에 불신, 확신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느낌, 미련, 그리고 불안감, 불확실성, 그리고 이 관계에 확실하지 않는 어떠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든 감정들이 좀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이트 오브 컵스가 마지막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아직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은 있지만 현재는 서로 간에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불편한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매력. 여러분들은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력있대요. 통통 튀는 매력이 있고 아무한테나 잘해주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 어쩌면 여러분들의 피지컬이 이 사람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가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거기에 매료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나 원래 키 큰 사람 좋아하니까. 난 피지컬이 좀 좋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키가 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강단 있는 전신력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저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너는 내가 여태까지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너만 나를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워딩을 쓴다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어떤 우아한 복장을 하고 다닌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존경스러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바래왔던 거는 뭔지 한번 볼게요. 바래왔던 것, 이 관계 속에서 미래를 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 미래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어떤 부분 안에서도 서로 간에 약간 저벅저벅 희망의 길로 다가가서 행복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그냥 없어요. 뭐가 없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약간 감정적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서로에게 관대한 어떤 관계, 따뜻한 관계, 순수한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행복도 행복인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본인이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사랑을 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거리감이 멀어져 있는 그런 흐름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에이스 오브 주얼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일관성 있게 항상 변하지 않는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러버스 카드는 너는 나의 굿 파트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은 무언가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다가오는 어떤 미래 속에서 현실적인 어떤 궁극의 어떤 미래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현실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어떤 관계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라는 거거든요. 이 주얼 에이스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고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동도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프로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요?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감정이 차올랐다가 굉장히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이게 감정이 올라올 때는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약간 하는 느낌이고 감정이 처질 때는 본인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생각.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같고요. 이 퀸 오브 컵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나에게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우아한 사람이었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지금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갖고 들었다 놨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되나?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또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텐 오브 소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뭔가 거리가 멀어질 만한 어떤 워딩을 썼다거나 이별에 대한 것, 다툼에 대한 것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상황을 전화위복시켜서 자기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나에 대한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의 멘탈이 흔들리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왜 흔들리지? 내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에게 삐죽삐죽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속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터져나올 수 있는 속마음. 스타카드 세븐 오브 원즈 거기다가 파이브 원즈 자존심 싸움 좀 하시겠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멘탈은 여러분들이 더 세신 것 같거든요. 이분보다 멘탈이 여러분들보다 이 사람은 더 약해. 그래서 자존심을 싸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길 것 같은데. 킹 오브 원즈. 아이고 타워 카드까지 나오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조만간 버티다가 뭔가 본인이 욱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타카드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줄 텐데 그런 과정 안에서 약간 본인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상황만 여러분들에게 어필하면서 어떤 우선순위 문제라든가 약간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이 좀 더 유리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존심 싸움 같은 형태로 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텐 오브 원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과정 안에서 본인이 멘탈이 약하니까 자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감만 되게 커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 줏대 있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자기의 강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뜻대로 이 관계를 좀 좌지우지하고 싶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멘탈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자포자기하고 막 두 손 다 들고 약간 그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터져나올 그런 마음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멘탈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존심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을 포기를 못하면서도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보일 것이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질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얘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얘가 힘들어서 이렇게 멘탈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뭔가 고민하고 있구나. 얘가 뭔가 스스로 어떤 멘탈 게임에서 져가지고 스스로 멘탈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얘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뭔가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구나, 이 사람이 자존심 싸움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해서 뭔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포기를 못하는 흐름, 아픈 흐름, 쓰라린 어떤 상처를 곱씹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것 같다. 그럼 그 이후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에이드 오브 펜타클, 쓰리 오브 펜타클. 이게 에이드 오브 펜타클하고 쓰리 오브 펜타클 이렇게 두 개 다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일적으로 조금 매진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조금 더 확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항상 멘탈이 강해서 뭔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아닌 척하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고 멘탈이 너무 강하고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 때문에 이 사람이 본인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좀 다가오는 게 용기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강단 있는 모습의 스탠스를 계속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쪽에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 곁을 막 맴돌면서 힘든 느낌은 들면서도 본인이 전폭적인 어떤 용기를 내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우리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현재 막연하게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자, 여기 나왔던 그 조만간 터져나올 마음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정을, 우선순위 문제를, 혹은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 본인이 강하게 어필하는 것, 이런 것 안에서 본인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만 보고 집중해주고 맞춰주는 것, 이런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워낙 강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은근히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이 오로지 나만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이해해주고 나를 좀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내가 승자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맨날 나만 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기고 싶어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be assertive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용기가 없잖아요. 마음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준다거나 시그널로 보여줘야지만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의 멘탈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이번만큼은 이기고 싶어 라는 흐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적극성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 리딩 끝난 바로 다음에 보너스 카드를 넣어드리는데 그 보너스 카드는 이 조언을 남겨주신 여러분들만의 수호천사님이 과연 이 관계의 변수는, 중요한 변수는 뭐가 될지 직접적인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곧 터져나올 속마음은 어떨지, 여러분들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삐죽삐죽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서로 간에, 아이고, 3 오브 소드가 처음부터 나와요. 이 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감이 굉장히 돈독했던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관계가 시작될 즈음에도 누군가랑 헤어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됐다거나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서로 간에 해부술했던 그런 관계의 흐름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누군가는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고 누군가 가스라이팅 하듯이 내로남불처럼 본인은 되는데 남은 안 되는, 너는 안 돼, 나는 돼, 약간 그런 느낌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간에 일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겹치인이 있다거나 그런 흐름 속에 서로에 대한 어떤 오해만 점점 더 쌓여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도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현재 어떻다라고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대화 없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지금 낮은 자존감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 도통 원활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싶고 다시금 잘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는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돈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관계가 쉽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가요? 뭔가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안 해. 그리고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거를 무조건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지키는 경향성이 있어. 앞과 뒤가 똑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 이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소궁합이 굉장히 잘 맞았다거나 이 사람이 느낄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꽂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술이라든가 아니면 손이라든가 아니면 쫙 뻗은 다리라든가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얀 피부라든가 이 사람이 꽂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전히 매력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매력은 여러분들이 뭔가 심지가 있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겉으로 느껴지는 외적인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있고 되게 약간 뭔가 이렇게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바래왔던 게 뭐였는지 볼게요. 내 말을 잘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나를 그 잣대로 보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연애가 힘들다라고 해서 나를 그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나를 나 있는 그대로 약간 바라보는 것. 이거를 좋아하셨대요. 이거를 바라셨대요. 이 사람은 내 뜻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너 이전에 힘들었던 거 거기에 대입해서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고 걔는 걔야.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약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힘들다라고 어필하지 말고 그냥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를 바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바랬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자꾸 대입하지 마.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황을 너의 어떤 트라우마에 몰입하지 마.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라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운명의 변화. 어떤 변화를 겪고 싶어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까운 시일 안에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전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 이전보다 더 잘하고 너와의 관계 안에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 나는 찰떡같이 너에게 잘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선 자체도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전보다 더 잘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회복이 안 되고 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시간만 점점 더 간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거를 응원하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게 싫고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매력은 느끼지만 운명에 믿어보겠다. 시간에 내 운명을 걸어보겠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전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관계가 뭔가 타협이 안 되고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현재 마음이 어떨지. 히로 포춘. 이 사람은 여기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운명이라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반반의 마음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운명이라서 다시 한번 어떤 노력의 여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현실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해줄 여지가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관계가 뭔가 다시 봉합이 안 되고 힘든 상황만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각자 힘들겠지만 마음 아프겠지만 각자의 길로 가는 것도 응원해 주겠어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성적인 어떤 판단하에 우리의 관계가 진짜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재의 마음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카드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휘로 오브 포춘 가장 메이저 카드잖아요. 메이저 카드가 이렇게 딱 한 장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운명에 수긍하겠다.
운명의 흐름에 맡기겠다. 잘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 사람도 이 유튜브로 타로를 좀 본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예감을 믿어보려고 한다거나 운명의 어떤 흐름 속에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이 사람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본인은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나 운명을 믿고 있다라는 거는 은근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런 속마음은 뭐가 될지 한번 볼게요. 아유, 펜타클 자신이 없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이 좀 나에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대치. 하이어판트 카드. 이제 주변 상황에 이렇게 뭔가 겹진이 있다거나 같이 뭔가 겹쳐지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활용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퀸 오브 소드하고 데스카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적극성을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이젠 정리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뭔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서로 간에 대화의 의지가 없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식스 오브 펜타클은 서로 간에 일적인 어떤 접점이라든가 뭔가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재가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의 이런 행동에 그냥 좀 스트레스 받는다.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 계속 뭔가 과거의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나도 두렵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도 주춤주춤하고 겹지인을 통해서 혹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염탐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에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를 결정을 그냥 끝내는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퀸 오브 소드하고 데스카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는 어떤 차분한 마음이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시야 속에서 이 관계가 안 될 거라고 마음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 또한 과거에 있는 것들을 반복할 여지는 있지만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마음에 내적 갈등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드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전폭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단 무언가를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좀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여지가 안 생긴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이 사람은 약간 엿보고 염탐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이 관계를 포기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만간 터져나올 마음은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한 마음은 있지만 이 관계 전적으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계를 계속 상황을 관망하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 처음에 뽑았던 이 카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막연하게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에 대한 카드거든요. 식스 오브 소드는 뭔가 이 관계 속에서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쳤던 것들, 그것들을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무언가를 타협하고 만들어 나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없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정말 가까운 시일 안에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길로 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더 나은 삶이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에는 한 30%, 50% 부족한 느낌이 좀 나요. 자, 그런으로부터 이 관계에 막연하게 생길 수 있는 예를 한 장만 뽑아볼게요.
킹 오브 펜타클 현실적인 게 이 관계의 어떤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지극히 자기는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무언가를 포용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상황을 관망하는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겹지인이라든가 겹쳐지는 무언가 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 위주로 이 관계가 이어나가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달콤한 느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카드의 전반적인 느낌으로 봐서도 이 사람이 하이어번트 카드, 주변을 관망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보면서 데스 카드, 이 관계를 끝내든 아니면 다시 시작하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떠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좀 지켜볼 수는 있어도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는 많이 어렵다라고는 보여져요. 좀 이게 뜬금없이 자기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명론자 같은 사람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로 봐선 진짜 내로남불의 어떤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이 전갈자리 같은 사람들이 뭔가 본인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눈치껏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약간 전갈자리라든가 천칭자리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의외로 약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아주시는 이 상대방은 천칭자리나 정갈자리 그리고 때로나도 소수의 경우에는 황소자리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래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이거를 잘 고민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생각해볼 거 10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인연인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조언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정 조언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개인 리딩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객관적인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하고 합당한 인연인지 잘 맞는 인연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리딩이 끝나는 시점에 제가 보너스 카드를 넣어드릴 거예요. 이 보너스 카드는 언제나 여러분들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수호천사님이 특별히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조만간 펼쳐지게 될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 제가 조언을 남겨드렸어요.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